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몇 페이지 봐야 되냐면 214페이지를 봐야 돼요. 214페이지 펴시면 1번 물권 변동의 일반 이렇게 나오는데 의의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건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우리가 물권 변동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원인이 나오는데 원인은 우리가 볼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186조가 나와요. 지금 한번 읽어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공시원칙이라는 걸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일단 186조의 내용을 보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중간에 또 이제 187조가 나오는데 요 187조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요 문제고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근데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잘 틀리시는데, 잘 틀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를 무작정 외우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 법률행위가 뭐가 있죠? 계약이죠.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너무 쉬운 건데 자꾸 이게 뭐냐면 묘하게 매몰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계약을 찾으면 되거든요. 계약을. 작년도 시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한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 이제 우리 몇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판결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 187조가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단 말이죠. 확인 판결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미친놈이 술만 먹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짜식아 왜 네가 내 집 사냐라고 막 지랄거려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놈이 차라리 소송이라도 걸어주면 깔끔하게 자신이 승소할 자신도 있는데 재판도 걸리지도 않고 맨날 뭐죠? 꼬장만 부리고 땡깡만 부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참다 못 참아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요 건물이 내 거란 사실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갑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라고 확인해 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확인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판결 전에도 갑의 것이고
판결 후에도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니까 요 확인 판결은 물권 자체가 변동되지를 않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지랄거리도 보고 그죠? 뭐 애원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결국은 재판하겠죠. 그죠? 법원에다가 소송을 지겠어요. 판사님 제가 이놈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돈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 나쁜 놈이.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 을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갑은 을에게 등기에 다오, 등기에 줘라 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게 뭐죠? 이행 판결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판사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라 꽝꽝꽝 판결을 하면 갑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 꼭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죠. 그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 판사를 무슨 서비스업으로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가끔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판사가 뭐 나이분한테 막말을 했다. 그죠? 그게 뭐 도덕적으로는 착할 짓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정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판사가 무슨 백화점 점원처럼 아 고객님 불편하셨어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막 그런 거 나오면 막 어떻게 뭐 사법부 썩었다 어쨌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좀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평등주의 의식이 강해가지고요. 판사들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들이 뭔데 들어갈 때 우리가 서야 돼. 판사는 그 사람은 법의 대표로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법정 가면요.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에요. 재판 가보시면은 그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도떼기 시장이고 무슨 권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이 사회가 뭐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최순실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 강요하지 어떻게? 아, 나는 그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막 항의를 해. 그러니까 얘 또라이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 그러면은 아우 저희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 불편하셨어요? 아 오늘 뭐 신문 괜찮으셨나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인드 검사가 답변을 강요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그럼 검사가 답변을 강요하지. 그럼 뭐래? 그죠? 그러니까 그 강요한다라고 말하는 그 띨띨한 아줌마들도 그죠? 그 무슨 그 의사 와이프도 그죠? 그잖아요. 자백을 강요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보니까는 신문도 시작 안 했는데 신문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 걔네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거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이 검사 같은 이런 나부랭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험하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죠 기분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참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검사는요 당연히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강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 이게 뭐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아니죠. 검사가 그러면은 강요하지 그러면 불편하시면 불편하세요? 아 그럼 말하셔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자백을 강요한다 뭐 그죠? 막 이런 거 뉴스 나오는 논리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거고 검사는요 당연히 자백을 뭐예요?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청문회 때는 뭐예요? 거짓말 풀풀 하다가 검사 만나고 나서는 뭐죠? 자백하고 나오잖아요. 당연히 강요하는 거고 다만 뭐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폭력. 그죠? 때리거나 또는 언어적 폭력 이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지 당연히 뭐 강요하는 건데 강요한다고 막 자빠져 막 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게 뭐가 되긴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갑이 아무리 판결 때려도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꼭 등기시켜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개새끼들 돈 처먹어가지고 저 나쁜 새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그런 거 느끼셨어요? 공시법 시간에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주의죠. 그죠? 근데 판결에 의한 신청은 단독 신청이죠. 아유 참나 오늘 환장하겠어 진짜. 이 공시부 맨 앞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등기 신청은 매들 매순이 같이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 혼자 가서 신청하는 게 있는데 판결에 의한 신청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왜요? 절대 협조 안 해주거든. 그죠?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다 돈 처먹어가지고 다 나라가 썩었네. 갑자기 뭐 나라가 썩었네. 뭐 지가 잘못해놓고는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데 막 일단 햇소리 삐삐게 되니까 갑이 절대로 뭐 하잖아요?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법에서 어떻게 해요? 을은 혼자 가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뭘 하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그죠? 신청할 때 뭘 쓰겠어요? 신청서를 쓰겠죠. 자, 신청서에 원인을 적게 돼 있어요.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적어요? 판결이라고 적어요? 아이 참나. 판결 때문에 을이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줬으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등기 원인은 판결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매매라고 적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은 매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의 원인은 결국 매매 계약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판결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매매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 판결인데요. 형성 판결은 뭐냐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에요. 형성권이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형성권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인데 그건 우리가 아직 안 했고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형성권이 뭐예요? 취소권. 그죠? 취소권.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자,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배웠죠. 현실은 안 그렇죠. 갑이 을한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라고 얘기해봐야 을이 뭐하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 낄로 밀면 뭐하지도 않았어요? 사기도 안 쳤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현실은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현실은 판사님 제가 이 거지 같은 놈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했을 때 갑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요. 이 취소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니까 뭐예요? 형성 판결이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이제 뭐가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니까 판결하는 순간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판결하는 순간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뭐죠? 돌아오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은 무엇밖에 없어요? 형성 판결밖에 없고요. 특히 이행 판결은 실제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겠죠. 아니 넘기지 마세요. 지금 계속 볼 거예요. 그죠? 왜 자꾸 저를 보셔야지 책을 봐. 책은 같이 볼 거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재단법인 선입행위 뭐라고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요 186조와 48조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모순돼 있죠. 186조는 뭐라고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48조는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주의처럼 해석을 한다의 결론이에요. 의사주의. 저번째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째 미래했는데 저번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의사주의는 등기 없이도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의사주의라는 말은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요. K라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일단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요. 요거를 을한테 팔아먹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요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명백히 계약이 아닙니다. 명백히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경과가 뭐였어요? 사건. 그러면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20년 동안 이건 뭐예요? 사건이지.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187조에 따르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다. 이게 뭐죠? 정상인데 우리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둬서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양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몇 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고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땐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도대체 법률행위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계약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단독행위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민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앞부분에 가가지고 계약과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을 뭐예요? 정립해야 돼. 그죠? 무슨 아시겠죠? 아우 나는 이거 모르겠네.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모르면 뭐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죠? 뭐 앞으로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인 판결은 아예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이행 판결은 실제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죠? 의사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그죠? 교재 좀 볼게요. 자, 215페이지부터 이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원칙이고 적용 범위 나오는데 등기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그다음 이 3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원칙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제 이거를 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상속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변동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죠? 2번 공용징수죠. 자,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 국가한테 뺏기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강제로. 지금 몇 페이지예요? 216페이지. 216페이지 뭐예요? 공용징수 수용. 자, 수용은 뭐예요? 뺏기는 겁니다. 그죠? 계약 아니에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협의 수용은요? 협의 수용은 계약이죠. 그잖아요. 강제로 뺏기는 건 계약이 아니지만 당사자 만나가지고 이거 좀 수용하면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이렇게 협의로 이루어진 협의 수용은 뭐예요? 계약이죠.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우리가 수용 이렇게 외우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판결. 그죠? 이행 판결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4번 경매. 자, 이거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경매 내놓고 제가 경매로 팔았어요. 등기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지 왜 매매지 왜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파트를 뭐예요? 경매로 내놓고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팔았다니까요? 그럼 매매지 경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경매도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그지 같은 놈들이 내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다가 국가에서 하는 경매만은 뭐예요? 계약이 아니니까. 그럼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매 등기할 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사적으로 하는 경매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하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제 재산을 뭐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경매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말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기타 법률 규정인 것들이 나오죠. 이거 안 읽어볼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외우시면 바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거 뭐예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것들이 예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안 나와. 다른 게 나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실컷 외워봐야 뭐예요? 문제 못 푸니까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판례도 뭐 의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7조의 예외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보세요. 왜 이걸 외우면 안 되는지 보세요.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기억.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권 설정 이렇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은 뭐예요?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님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얼마나 쉬워. 디귿번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별말 없이 경매는 뭐냐면 공용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리을번 상속 계약 아니죠. 그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음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계약인가요? 아니죠.
공구리 치고 뭐 기둥 세우는 건 이건 계약 아니잖아요. 사실행위.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비읍번 매매 계약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계약인 거를 빼면 되거든. 그러면 기역, 니은 뭐요? 비읍을 빼면은 답이 몇 번이겠어요? 디귿을 리을 비읍은 4번인데 이거를 막 그냥 막 외워 제끼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거 기출 문제거든요. 나오겠죠? 나올 때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나와.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걸 찾으면 그만인 겁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 나와 있는데 별로 문제 안 돼요. 1번 원인행위 실효인데 이겁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을에서 갑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넘어와요. 요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그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온다. 끝. 그래가지고 뭐 유인설 나오고 무인설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겁니다. 말해서 만약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안 보셔도 돼. 여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넘어갑니다. 계약 해제 또 나와 있어. 해제가 돼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죠? 매매가 무효면 뭐라고요? 등기도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으로 뭐죠?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온다. 그 다음 제3자 보호 문제니 뭔지 나오는데 이것도 무인성 의견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재단법인 설립이 나오죠. 요겁니다. 이전 등기 가입한 했구나. 그죠? 이전 등기 안에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우측에 4번 소멸시효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사건이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왜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그 다음에 5번에서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청구와 7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이 형성권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사 즉시 효과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형성권 행사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마지막에 8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 법률행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기억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아직도 법률행위와 계약이냐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하다고요? 큰일 난 겁니다. 아주 큰일 난 거예요. 따라서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앞에 가셔서 다시 계약과 단독행위 개념을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 대부분 제가 보면. 근데 이런 분들 많아. 수업은 여기 하는데 혼자 뒤에 보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진도와 맞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에 한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예요? 복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복습도 제대로 안 하면서 혼자서 막 뭐 뒤에서 뭐 매매니 뭐 임대차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분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국사 시간에 뭐예요? 과학 공부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인 거겠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공부는 뭐예요? 그 배운 만큼만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겠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라고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물권의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말소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게요. 기억을.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라디오에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률 상담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전화하신 분이 뭐라 그러냐 변호사 나와 있는데 동네에 자동차가 이렇게 누가 갖다 버렸대요. 동네 자기 동네. 그래가지고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 이런 일을 하나 했는데 막 몇 달 지나니까 막 유리도 깨지고 그죠? 막 뭐 이제 CT도 다 찢어지고 막 애들이 막 올라가 막 완전 난장판 되겠죠? 눈가 아무튼 기분이 나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 차의 배터리가 교체될 때가 됐는데 이 버린 차 배터리는 쌔뺑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드라이버를 들고 뭘 들고요? 드라이버를 들고 본네트를 뜯어봤더니 배터리가 역시나 예상대로 뭐죠? 쌔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요 배터리를 띄어다가 자기 차에다가 어떻게요? 달아놓고 흐뭇한 마음으로 하룻밤 잤더니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더래요. 갔더니 자기를 특수절도로 구속을 했대요. 뭘 했다고요? 특수절도. 그래가지고 갑이 황당하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죠? 유죄 판결이 났고요. 다만 전과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막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특수절도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배운 거예요. 갖다 버린 거는 소유권의 포기죠. 포기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이 자동차 등록 말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안 없어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참나 미치겠네.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 합니까?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라고요? 단독행위,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유권이 없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동차 갖다 버린다 해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말소 등록 안 했다면 이 자동차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온 거죠. 절도. 또 뭘 들고 있었어요? 드라이버.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죠. 따라서 무슨 절도요? 특수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소유권의 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등기를 해야 말소 등기를 해야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오늘 분위기 좀 별로 안 좋네. 넘겨보시면 또 확인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등기하는 경우를 찾으래요. 기억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다음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뭐하고요? 수용하고 그죠? 보상금 모두 지급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강제로 뺏어간 거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 하지 않아야 돼? 등기하지 않죠. 디귿번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됐다. 취득시효는 뭘 해야 돼요? 등기.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디귿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을 받아 매각된 모두 납부했다.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무슨 경매요? 공경매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4번 몇 번이 되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물권 변동 공시를 우리가 저번 채색이죠? 했고 한 장을 넘기셔서 이제 어디로 올 거냐면 225페이지 뭐예요? 물권행위로 오죠. 우리 저자분이 아까도 보니까 물권행위의 뭐 유인성, 무인성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 앞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자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뭐가 나와야 돼? 채권행위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물권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채권이 나는 것처럼. 그럼 개념을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행위는 뭐냐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뭐냐 하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 자, 채권행위가 뭔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가 뭔가요? 물권을 뭐죠? 변동시키는 행위. 개념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하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주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뭘 줘요? 잔금을 주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뭐예요? 이전 등기서를 줘서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번 요 5가지 행위 중에서 뭐가 채권 행위일까요? 매매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매수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 빨리 해놔.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 그런데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2, 3, 4, 5번 중에서 뭐가 물권행위일까요? 이전 등기였죠. 그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해서 뭘 취한다고요? 형식주의. 물권이 변동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뭘 해줘야 돼? 등기. 그러면 갑에서 을로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동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결국 뭐예요? 채권행위고, 등기가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왜요?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뭐라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그래서 앞으로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 이전 등기가 뭐라고요? 물권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거래하는데 현실 거래가 이렇게 거래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사러 가서 아가씨 저에게 디스 한 갑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그쪽에서 예 기꺼이 팔겠습니다 승낙을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군요. 자, 그럼 저희가 매매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더니 그쪽에서 담배를 뭐죠? 인도해 준다. 이렇게 행동하면요 정신병원 실려가죠. 다시 말하면 현실 거래에서는 계약을 하는 것과 대금을 이전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한꺼번에 뭐가 돼서요? 결합이 돼서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죠. 그죠? 콩나물 사러 가지고 자 콩나물을 저에게 한 바구니 팔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줌마 콩나물 하나 주면 주세요 하면서 뭐도 같이 나가요? 돈도 같이 나가고요. 그쪽에서 예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뭐요? 콩나물을 주면서 잔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약과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들이 뭐가 되세요? 결합이 돼가지고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거래의 아주 주된 특징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뭐가 채권행위고 뭐가 물권행위인지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지만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래가 있고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두 거래 중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되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거고요. 그러한 견해를 뭐라 그러냐면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당신은 뭐 아파트를 자주 사세요? 담배를 더 자주 사세요? 담배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거래가 더 원칙적인 거야. 그래서 현실 거래를 원칙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물권행이고 어디까지가 채권행인지 뭐 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겠죠. 이게 뭐예요? 물권행이 독자성 긍정설인 거예요. 여러분은 학설은 아니 부정설이 되는 거죠. 부정설. 학설을 공부하실 때 그 조심할 게 다수설이 맞아요? 소설이 맞아요? 통설이 맞아요? 소설이 맞아요? 학설은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오늘 분위기 그렇지? 왜 제 얘기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 강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 이게 뭐 이렇게 흡수된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냥 탁탁 튕긴다는 오늘은 튕기는데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세게 나오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학설은요 다 맞는 거. 우리 책에 나오는 학설은 외국 학설이겠어요? 한국 학설이겠어요? 무조건 한국 학설이에요. 한국 학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동산학개론이나 이런 학문적인 거는 외국 학설도 나오겠지만 법은요 외국 학설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무조건 뭐예요? 한국 학설이고요. 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민법 공부하면 뭐 곽윤축 교수, 뭐 김상영 교수, 뭐 김용환 교수 이렇게 한국 사람 이름도 외워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소수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죠? 알아주는 저명한 뭐예요? 민법 학자신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멋있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공감했다 하더라도 저의 얘기가 뭐는 아니에요? 학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수설도 맞는 거예요. 학설은 어떻게 해요? 다 맞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학설이 나뉘게 되는 경우는 뭐가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설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시각의 차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뭐라고요? 원칙적 거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 물권행위인지 명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다는 입장일 테니까 물권행위의 독자성 뭐가 돼요? 긍정설이 되는 거고요.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구별할 수 없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뭐죠? 부정하는 견해가 되는 거고요. 이 독자성 긍정설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고요. 독자성 부정설은 항상 뭐로 오냐면 유인성설로 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와 같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유인성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뭐예요? 결합돼서 융합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뭐는 있을 수 없어요? 무인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오게 돼요? 유인성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무인성은 물권행의 독자성을 긍정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 뭐예요? 오, 맞는 질문이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항상 뭐로 옵니까? 유인설로 온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고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판례와 학설이 나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인성에 관해서 독일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한국 민법에는 무인성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어느 나라 민법에는요. 독일 민법에는 무인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설이 뭐죠? 무인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나라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것인데 그 유명하고 저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유학 갔다 와야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 그것도 동의 안 하세요? 그죠?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아까 왜 이렇게 경직돼 있으시지?
그죠? 교수 되려면 그죠? 막 예를 들어 민법 교수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나라 유학 가야 돼? 예? 어느 나라 유학 가야지 민법 교수가 돼? 독일로 가야죠. 미국으로 유학 갔다면 완전 실업자 돼요. 왜냐하면 미국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와봤자 우리나라에서 뭐 하지 못해요? 써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민법 교수가 되고 싶으면 꼭 어느 나라 가서 유학해야 돼요? 독일로. 독일에 좋은 점은 많아요. 뭐가 있냐면 국비가 무료예요. 국비가 무료고 입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데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미는데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 독일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고등학생이 한 30% 가까이가 대학을 갑니다.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17%, 18%밖에 대학을 안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리고 그럼 대학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무시험이에요. 아무나 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로 가면 한 30%도 안 가요, 대학을. 왜 안 가는 거죠? 졸업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수준이 안 되는데 괜히 무슨 베를린 대학 이렇게 뭐죠 센 데 넣으면 7, 8년을 다녀도 졸업을 못 해요. 7, 8년 다녀도. 그럼 어떻게 돼 버려요? 20살부터 28살까지 인생이 아웃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대학을 갈 것인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아웃돼 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괜히 뭐 애들 뭐 입시 지옥에 내몰린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무나 가라. 가라 그죠? 가 대신 너 만약에 선택 잘못하면 너 어떻게 해요? 9년, 10년 해도 대학 졸업 못한다. 우리나라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대학 가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 막 대마하고 그죠 막 그죠? 그러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들어가기는 더럽게 어려운데 들어가면 좋은가요? 아니죠. 영어 공부만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법대를 가도 뭐예요? 영어 공부를. 기계공학과 들어가도 뭐예요? 영어 공부를. 이런 나라야. 근데 걔네들은 들어가기는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는데 오면 뭐예요? 전공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 못해요? 그럼 영어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물리학과도 뭐예요? 영어 공부.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결국 미팅할 때 나 물리학과야 나 법대 이거 써먹는 것뿐이지 실제는 다 뭐만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나 이거죠. 그죠? 아무튼 독일로 유학 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자분들은 독일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몇 년이요? 8년. 실제로 독일은 석사 제도가 없어요. 없고 박사까지 마치려면 대충 한 15년 걸려요. 15년.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남자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가면은 27, 8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살이에요? 43 때야 이제 박사를 따요. 그게 빨랐을 때. 근데 만약에 40이 넘었는데도 딸 기운도 없고 그냥 그러면 먼저 또 그분이 또 인생이 삶이 독일에서 끝나. 독일에서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생기고. 근데 아무튼 거의 50 다 돼가지고 나오신다고. 그러니까는 막 그분들 때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독일어 해야도 어려워 죽겠는데 독일어로 먼저 법을 공부한다는 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열차, 뭐 이렇게 투쟁적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한국 민법은 잘 몰라. 오로지 뭘 알아요? 독일 민법을. 그래서 독일에서 배우고 있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판사들은 판례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든 거죠? 판사가 만드는 거죠? 판사는 어떻게 돼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절에 처박혀가지고 필승 이렇게 뛰두르고 그냥 고시 공부한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일 민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뭐에만요?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독일 민법 뭐라 써있든 간에 뭐만 가지고요? 현실만 가지고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하는 거죠? 유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은 물권행위에서 의가 나오고 종주가 나오죠. 의만. 종류는 힘이 없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다. 하단에 보시면 물권의 성립시기 이런 것도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해가지고 논의의 전제 학설 해가지고 1번
학설은 독자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고 그러나 판례는 뭐라고요? 독자성을 부정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보는 시각이 뭐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물권행이 뭐예요? 무인설, 유인설, 무인설이 나오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 판례는 뭘 취한다고요? 유인설. 우측에 무인설은 너가요? 학설에서 뭐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다가요 나와 있고. 그죠?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이제 지나왔는데 우리는 학설은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고 뭐만요? 판례만.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뭐 가지고요? 판례 가지고. 자, 이런 얘기면 계속했던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 상태에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다. 이게 뭐죠? 판례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다라고 계속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니까 갑이 을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갑이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물권이 있는다는 사람이 행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비워놨어요. 비워놨는데 이거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판례가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우리 판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판례는 법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팔고요. B에게 등기를 해주고 B가 C에게 팔고 C에게 등기해주고 C가 D에게 팔고 D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B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C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D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죠. 누구 거예요? A고. A가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A는 D에게 직접 말소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D 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C로 가. 그죠?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명에 물어볼까요? C. 그럼 또다시 A는 누구한테요? C에게 말소 등기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 C의 등기가 말소되면 또 누구로 가요? B. B에게 뭐죠? 말소 등기해 달라고 청구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를 만약 이렇게 하면은 재판 몇 번 해야 돼요? 9번이죠. 9번. 우리는 3세판주의잖아 우리는. 그죠? 얘가 하면 뭐예요? 대법원까지 3번. 3번. 9번 재판해야 뭐예요? 등기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 심리적인 뭐예요? 약점인 거예요. 이 유인설의 문제점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이긴 하지만 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이전 등기 청구를 다른 청구와 이전 등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D한테 굳이 말소 등기할 필요는 없고 바로 뭐 해달라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은 을의 등기가 무효란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뭐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름은 다르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둘 다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봅니다. 마지막.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엇을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까지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 내용도 앞에 있었으니 한번 보시면 됩니다. D한테 한다니까. D한테. 왜 그게 고민되시죠? 지금 얘가 이렇게 얘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거를 단순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단순하면 이건 복잡한 예고. 따라서 단순하면 뭐예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가 있다. B든 C든 D든 따지지 않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아 근데 청구하고 싶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얘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얘로 넘어갔어. 그럼 얘한테 뭐 이전 등기 달라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꼭 얘한테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얘한테 말소 등기라면은 등기명이 누구한테 가요? C한테 가니까. 뭐 이놈이 뭐예요? 그냥 나는 끝까지 가겠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A 마음이고. 뭐 D한테도 마찬가지죠. 지 마음인 거지. 왜 상대방은 고민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우측에 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